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그들만의 짭짤한 탄핵,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물론 안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추진을 거듭 얘기했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게 모두 29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게 13건이고요. 조선일보는 오늘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이후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9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탄핵 소추, 국회 대리인단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국회 측 탄핵 대리인단, 탄핵안 모두 9건에 대한 대리인단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총 35명 가운데 친야 성향 변호인이 22명, 그리고 친여 성향이 5명, 정파가 없는 걸로 드러난 변호인이 모두 8명이었습니다. 친야 성향 변호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문태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를 맡았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활동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발의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들 이력 추가로 더 있습니다. 전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던 변호인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출신 비서관들, 변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의 창립 멤버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탄핵안을 또 야권 성향의 변호인들이 두루 맡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짬짬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이 친야 성향의 변호인들이 가져간 그 선임 비용 1인당 단순 계산하면 1,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 돈 모두 국민들의 혈세다, 이런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여권에서는 이 변호인단의 선임 비용 내역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짭짤한 탄핵이라고 조선일보 지적했는데 실제 저런 식으로 혈세가 쓰였다면 이건 문제로 지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탄핵 소추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써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극한까지 남용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29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헌재에서 인용된 예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네.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로 국회 예산을 통해서 민주당과 친연성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점이요. 탄핵 소추를 당하면 그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사비를 사비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걸 패소자가 보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지면 예를 들어서 원고가 졌다, 그러면 판결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탄핵 심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조자룡 헌칼 쓰듯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면은 그 공직자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자, 헌재는 그 전문 법칙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거든요. 그러면은 헌재가 그런 걸 준용해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는 국회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떠안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헌재가 판례를 통해서 정립을 해줘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이잖아요. 그럼 네. 최대한 네. 여야가 다 논의를 하고 좀 숙고를 한 뒤에 네.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민들의 세금을 좀 알맞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한 거 보면 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나 가지고 합의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치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이 송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게 그리고 일부라고, 그러니까 탄핵 발의 자체를 여야가 좀 합의해서 한다면 이런 논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탄핵 발의를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니까? 그게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탄핵 발의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정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어쨌든 친야 성향의 그 변호사들에게 많이 일감을 몰아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국민의힘도 지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9건의 탄핵 소추를 했고 그중에 13차례가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로 갔죠. 그 가운데 이제 결과가 나온 게 4건이 있는데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기 때문에 그럴 거면 왜 이렇게 헬세를 드려야 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내일 또 선고 4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죠.